재작년 2022년의 하락장을 이겨내고 22년 11월부터 작년 1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예상외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4월에 들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3월 28일까지 22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5,254까지 올랐다가 4월 19일 지난주 금요일날 그때가 바닥이었죠. 현재 진행형 중에서 4,967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5.5%나 하락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가가 하락을 할 때마다 특히 재작년 하락장에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매수할 자금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하겠지만은 매달 수입이 있는 아직 근로소득이 끊기지 않은 분들에게는 좋은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그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올해 1분기 해외 증시, 그러면 미국이죠. 거의 다. 미국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이 외화증권, 보관, 결제 금액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미국에 투자하는, 해외에 투자하는 금액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외화주식 결제 금액 1위였던 테슬라가 3위로 내려갔습니다. 보관 금액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사고판 결제 금액 기준입니다. 1위였던 테슬라가 3위로 내려갔고 작년에 6위였던 엔비디아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올해 1위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루 변동폭 3배 SOXL이 차지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는 사고판 결제 금액 1위가 테슬라였어요. 2위가 SOXL, 3위는 SOXX, 반도체 레버리지 인버스죠. 또 4위는 TQQQ, 5위는 SQQQ, 나스닥 100의 또 인버스 레버리지입니다.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3배 레버리지와 인버스였어요. 작년에 사고판 결제 금액이. 그러니 국내 투자자들이 생각 외로 레버리지, 인버스에 참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SOXL이 1위이고 엔비디아가 2위, 테슬라가 3위예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20, 30대라면 몰라 40, 50, 60대예요. 나이가 들수록 안전한 투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의 반대인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올리는 인버스는 작은 비중이더라도 반대합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리 역사적 우상향을 하는 세계 1등 시장이라 하더라도 S&P 500 지수 기준으로 10%씩 떨어지는 조정장 수시로 옵니다. 작년에도 8, 9, 10월에 조정장 왔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말부터 다시 올랐다가 지금 4월에 또 5.5%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S&P 500 지수 기준으로 20% 하락을 하는 재작년과 같은 하락장도 몇 년에 한 번씩 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 이렇게 찾아오는 하락장을 인내심으로 견뎌내는 것이 말은 쉬워도 막상 큰 돈을 투자한 상태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참 쉬워 보여요. 다음에 하락장 오면 인내심으로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당장 지난주 금요일까지 많이 떨어졌죠?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것도 S&P 500 기준으로 5.5% 떨어진 건데 10%도 아니고. 그러나 이런 과정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겨내야만 이 세상의 투자 방법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 뭐죠?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하락장을 이겨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얻는 거예요. 특히 미국 시장은 회복력이 빨라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끼시죠? 아무리 많은 하락을 했어도 인내심으로 기다린다면 다시 전 고점을 뚫고 더 높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장에 안전하게 노자금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돈이 생기는 대로 주식으로 바꿔서 장기 보유하라는 말씀은 앞으로 5년만 지나보면 내가 판단과 결정을 잘했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목돈을 만들기가 너무나 힘들었었고 한 번도 목돈을 손에 쥐어본 적도 없었는데 이 방법대로 하니까 돈이 불어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남들 못지않게 돈을 벌고 있는데도 매년 연말에 통장을 들여다보면 남은 돈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의 현실이에요. 그것도 이자가 들어오는 통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한 이자가 나가는 거꾸로의 상황이 매년 쳇바퀴 돌듯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계획적인 생활을 잘 하셔서 열심히 생활을 하시고 살아오셔서 노후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제적인 실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동안은 5년이 지나도 재산이 불어나는 경험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재산이 불어나는구나 하고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경험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절제를 못하는 이 소비, 특히 잘못된 경제 개념을 바로 잡는데 탁월한 효과를 준다는 것을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노후 대비를 위한 목표 설정을 한 후에 월 수입에서 꼭 필요한 지출만 하고 특히 남을 의식해서 지출하는 돈이 의외로 많아요. 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남과 비교할 이유 없습니다. 남에게 과시할 것도 없습니다. 남을 의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인 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정말로 돈이 많고 부자인데 뭐하러 척을 하겠습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인 척을 하느라고 헛된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척을 하는 나를 남들이 어떻게 대해주길 바랍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허세를 부리고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그 뒷면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고 연말에 통장을 들여다보면 남은 돈은 하나도 없게 되고 이런 허세와 과시는 남을 속이는 일이고 결국에는 내게 경제적으로 큰 독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가의 오르내림에 흔들림이 없는 마인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목표는 정확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노후생활비 목적으로 주식을 사 모으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평생을 주식시장에 머물면서 그동안 모아왔던 주식을 조금씩 매도하면서 생활비를 쓰면서 노후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